최근 몇 년 새 툴워치로도 쓸 수 있고 드레스 시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올라운더 와치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100m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담이 없어야 하니까 사이즈는 적당히 아담하고 얇을수록 더 선호됩니다. 다만 올라운더 와치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인 밋밋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요. 마이크로 브랜드 바론치리가 선보이는 블레이저 더 헥사곤은 시원한 블루 바탕에 옐로우 액센트를 적절히 활용한 다이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같은 고환율 시대에 날짜 기능이 없는 미오타 9000번대 시리즈를 엔진으로 장착하고 44만 9천원을 부르는 가격 정책은 꽤 마음에 듭니다. 같은 무브먼트와 비슷한 컨셉을 가진 발틱의 에르메티크가 얼마인지 생각해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킥스타터 감성의 홍보 전략이 제법 괜찮게 나온 시기의 매력을 깎아먹는 경향이 있다는 게 제가 느낀 아쉬운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담백하게 시계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계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은 사이즈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담하고 얇습니다. 케이스 직경이 38mm에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5mm입니다. 100m 방수 성능을 자랑하지만은 두께는 9.7mm이고요. 러그 폭은 20mm이고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20mm에서 16mm로 속도감 있게 좁아집니다. 퀵 릴리즈 레버가 있어서 시계줄 교체는 용이하겠고요. 러그 폭이 통상적인 만큼 맞는 시계줄을 따로 찾기도 어렵지 않겠습니다. 무게 역시 브레이슬릿을 제 손목 둘레인 17cm에 맞췄을 때 115g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원하실 미드 사이즈의 시계인데요. 러그도 쇼다리처럼 짧은 느낌이 아니라 케이스와 적절한 비례를 유지하면서도 러그 길이를 잘 맞춘 게 반갑습니다. 316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는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미세하게 모서리에 빗면 처리를 넣어서 윤곽이 더 뚜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베젤과 케이스 정면 그리고 브레이슬릿 가운데 링크가 폴리시가 되어 있는 꽤 번쩍이는 시계인데 이 가격대의 대부분의 시계들처럼 폴리시가 흐리멍텅하지 않고 꽤 쨍합니다. 물론 브러쉬도 결이 촘촘하고 선명하게 잘 되어 있고요. 다만 스크류인 방식으로 결합된 케이스의 뒷면은 그리 특별하게 장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브랜드의 로고와 돌담기의 무늬 정도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괜히 이상한 장식을 한다고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은 좋습니다. 6mm 지름의 큼직한 크라운은 100m 방수에 걸맞게 스크루다운 크라운으로 만들었고요. 큼직해서 사용감이 쾌적합니다. 쓸데없는 고스트 포지션이 없이 바로 1단계에서 시간 조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높이 평가하실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계가 얇은 만큼 사파이어 크리스탈과 다이얼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얼이 상당히 깨끗하게 보이고요. 내부 무반사 처리의 품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빈티지 익스플로러풍의 다이얼이야 요즘 마이크로 브랜드들 사이에서 꽤 흔해진 것이지만은 아플리케 인덱스의 모양을 너무 흔하지 않은 걸 골라서 다른 시계의 1:1 오마주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신경 쓴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3, 6, 9, 12의 폰트가 바론치리의 로고랑 어울리게 동글동글하게 잘 나와 있고요. 숫자 인덱스도 약간 도톰하게 위로 올라와 있어서 입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얇은 시계들이 아무래도 다소 평면적인 느낌의 밋밋한 다이얼을 장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계는 가장자리에 솟아올라 있는 챕터링이랑 아플리케 금속 인덱스의 조합을 통해서 여러 층의 입체감을 잘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날짜창은 정리해버렸습니다. 시분 초침의 모양은 튜더의 스노우 플레이크를 많이 참고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튜더는 마름모 위에 바가 지나가는 형태의 시침이라면은 이 시계는 육각형 위에 바가 지나가는 형태의 시침으로 아주 약간 변주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시계 이름도 육각형이라는 뜻의 헥사곤인데요. 이 시계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이 과연 시침인가? 그건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시 방향에는 바론치리의 로고가 있고요. 6시 방향에는 오토매틱 100m 방수라는 문구 아래 블레이저 더 헥사곤이라는 모델 이름을 노란색으로 웃는 입모양처럼 프린트를 했습니다. 제가 이 웃는 입모양의 프린트를 좋아하는 거는 사실이라서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이거 좀 장난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매트한 블루 다이얼의 옐로우 액센트는 다이얼의 청량감을 강화시켜주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시계에 개성을 불어넣는 요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불호를 탈 요소가 될지도 모르겠다
좋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시계 가격이 50만원 이하일 때 퀄리티에 대한 기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잡는다면 이 시계의 다이얼은 나쁘지 않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냐가 더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오타 9000번대 엔진은 범용 팔진동 무브먼트 중에서 가장 얇아서 블레이저처럼 얇은 시계를 만들기에 더 유리합니다. 퀄리티나 안정성도 후바의 스위스 무브먼트 제조사들 제품에 비해서 좀 더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잘 골랐다고 생각하고요. 시간당 28,800회 진동수에 파워 리저브는 42시간입니다. 요즘 시계 팬들의 취향에 대한 스터디를 꽤 하고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또 야광입니다. BGW9 야광 도료를 채택해서 흔한 녹색이 아니라 민트색의 야광을 보여줍니다. 기성 브랜드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인지 기대보다 밝기도 꽤 괜찮습니다. 브레이슬릿은 아쉽게도 다소 흔한 디자인이긴 한데 그래도 퀄리티는 잘 나왔습니다. 조각조각의 모서리마다 빗면을 섬세하게 넣어두어서 피니시도 더 좋아 보이고 링크 간의 연결도 꽉 짜인 느낌을 주면서도 위아래로는 부드럽게 움직여서 착용감도 좋습니다. 길이 조정도 나사를 풀고 조이는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사를 풀고 조이는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오게티는 클래스프입니다. 너무 특정 회사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라서 시계의 아이덴티티를 훼손하는 느낌이 있고요. 사각 모서리도 각을 강하게 준 편이라서 와이프랑 손을 잡거나 강아지를 안아줄 때 좀 불안한 느낌을 줍니다. 클래스프 자체의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도구 없이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섬세하게 줄일 수 있는 글라이드 락 시스템이 있어서 기능적으로는 편리할 거고요. 그리고 착용자 본인은 모서리의 느낌을 느낄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론 7E의 블레이저 더 헥사곤을 살펴봤습니다. 올라운더 워치를 찾고 계신 분들께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도 있지만은 너무 오마주 시계 같지 않은 디자인의 개성 있는 색감의 사용이라든지 칭찬할 부분도 많은 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SHW 채널, 저는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